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사실은 한국 기계공학계의 전설이었습니다. 나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1,000만 원 한 장의 수표가 묻혀있던 천재를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냈습니다. 회사의 시기와 질투로 억울하게 쫓겨나 10년간 폐지를 주우며 살던 엔지니어. 그녀는 어떻게 다시 업계의 정점으로 돌아갔을까요? 오늘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믿기 힘들지만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월의 오후였습니다. 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막 그쳤고 아스팔트 위로 증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날이었죠. 저는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계약했던 상가 건물, 그 임대료가 또 올랐거든요. 월세를 받으며 사는 제가 누군가에게는 부담을 주는 존재라는 생각에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컹, 덜컹, 덜컹. 골목길 저 끝에서 규칙적이면서도 불안정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허리는 거의 직각으로 굽어 있었고 양손으로 낡은 리어카를 간신히 끌고 계셨죠. 리어카는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바퀴는 휘어져서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았고 체지를 묶어둔 끈은 반쯤 풀려 골판지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서서는 떨어진 폐지를 줍고 다시 몇 걸음 가고 또 멈춰 서는 일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다가가서 말을 걸었을 때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만은 유난히 맑고 어딘가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의 눈빛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또렷했거든요. 아이고, 괜찮아요. 젊은 아가씨가 무슨 이런 거 더러워서 어떡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저는 떨어진 폐지들을 주워 리어카에 올려놓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의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지만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습니다. 예술가나 전문직 종사자의 손처럼 보였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들 바쁜데 이렇게 멈춰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제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리어카 구석에 낡은 가죽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서 두꺼운 전문 서적 몇 권이 보였습니다. 기계 설계 원리, 유체역학, 재료공학.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왜 이런 책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걸까요? 할머니, 저 책들은요? 할머니는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을 들킨 것처럼. 아, 저건 옛날에 쓰던 거예요.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가지고 다녀요. 할머니, 혹시 무슨 일 하셨어요? 엔지니어셨나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옛날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 말투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평범한 폐지 줍는 노인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발음, 차분한 어조, 오랜 세월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할머니, 이 리어카는 바퀴가 거의 부러질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한 10년은 됐을 거예요. 새로 사자니 돈이 없고 그냥 이렇게라도 써야죠 뭐. 하루에 3,000원, 5,000원 벌기도 힘든데 리어카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할머니의 가방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우려다가 명함에 적힌 글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한국기계공학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순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기계공학연구소라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이었습니다. 그런 곳의 수석연구원이 지금 폐지를 줍고 계신다고? 할머니, 이게, 할머니는 명함을 보더니 황급히 제 손에서 낚아채셨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물건이에요. 할머니, 정말 수석연구원이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했어요. 30년 전에는 나도 이 분야에서 좀 알아주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폐지나 줍고 있는데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가씨, 세상은요. 실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특히 여자로 태어나서 그 바닥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할머니는 리어카에 기대어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쫓겨났어요. 내 연구 성과를 남자 후배가 가로채고 회사 사람들은 그걸 믿어줬죠. 여자가 무슨 그런 고난이도 설계를 하겠냐고. 분명 누군가 도와준 거라고. 결국 표절 의혹을 쓰고 쫓겨났어요. 그럴 수가. 증거를 대라고 했지만 내 노트, 내 설계도면 다 없어졌어요. 누군가 미리 없애버린 거죠. 억울해서 법정까지 갔지만 결국 졌어요. 그 뒤로는 어떤 회사에서도 날 안 받아줬어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거죠.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스트레스로 일찍 돌아가셨고 자식들도 엄마가 사기꾼이라는 소문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받았어요. 결국 다들 엄마를 원망하더라고요. 왜 조용히 살지 못하고 괜히 싸워서 집안을 망쳤냐고. 할머니,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사라지기로 했어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그냥 폐지나 주우면서 조용히 살다 죽으려고 했어요. 그게 벌써 10년째예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무슨 연구를 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정밀 기계 설계였어요. 특히 초소형 부품 설계가 내 전공이었죠. 당시로서는 세계적 수준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이었어요. 우리 연구팀에서 국가 프로젝트를 맡았죠. 반도체 제조 장비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당시만 해도 그 기술은 일본과 독일이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나는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기존 설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수백 건의 시뮬레이션과 시제품 제작을 반복했죠. 그러다가 마침내 획기적인 구조를 개발해냈어요. 기존 제품보다 30% 더 정밀하고 가격은 절반이었죠. 할머니의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난리가 났어요. 이게 상용화되면 수천억 원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내 이름은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해외 학회에서도 발표 요청이 왔어요. 그럼 성공하신 거잖아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내가 너무 유명해진 거죠. 특히 나를 시기하던 남자 팀장이 있었어요. 김 팀장이라고. 그 사람은 원래 그 프로젝트를 맡을 예정이었는데 내가 더 뛰어난 제안서를 냈거든요. 그래서요, 김 팀장은 내가 성공하는 걸 못 참았어요. 그래서 계획을 짰죠. 내 연구 노트를 몰래 복사하고 내 설계 도면을 가져가서는 마치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꾸몄어요. 그럴 수가. 더 교묘한 건 나를 표절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개발했는데 내가 그걸 훔쳐갔다고 주장한 거죠. 증거로 내 노트를 제시했는데 그게 조작된 거였어요. 날짜를 바꿔치기 한 거죠. 할머니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억울했어요. 내가 먼저 개발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했지만
내 원본 노트가 사라져 있었어요. 사무실에 보관했던 설계 초안도, 시뮬레이션 데이터도 다 없어졌어요. CCTV는요? 그날따라 고장났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나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어요. 회사는 뭐라고 했어요? 회사는 김 팀장 편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남자고 회사 내에서 인맥도 넓었거든요. 나는 여자고 외톨이였어요. 누가 더 믿음직스럽게 보였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나는 연구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고 강제 퇴사당했어요. 30년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무슨 일이요? 김 팀장은 내 설계를 자기 이름으로 특허 출원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승승장구했죠. 임원으로 승진하고 업계 저명인사가 됐어요. 지금은 어느 대기업 기술이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할머니 설계로 만든 제품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어요.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하지만 아무도 그게 내가 만든 거라는 걸 몰라요. 모두 김 팀장의 작품이라고 알고 있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억울한 건 내 기술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짓밟힌 것도 아니고 내가 평생 믿었던 실력이라는 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실력보다 권력이, 진실보다 입김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려. 할머니, 그래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었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하지만 업계는 좁아요. 김 팀장이 내가 위험인물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더군요.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람, 협력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낙인이 찍힌 거죠. 그럼 외국 회사는요? 시도했어요. 영어 이력서를 만들어서 미국, 독일 회사에 지원했죠. 몇 군데서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레퍼런스 체크를 하더라고요.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탈락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포기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경력도 의심받는 상황에서 누가 날 받아주겠어요. 남편은 내 억울함을 못 이겨서 병을 얻었고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자녀분들은요? 큰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아요. 연락 안 해요. 아마 나 같은 엄마가 부끄러운가 봐요. 아들은 한국에 있지만 10년째 얼굴 못 봤어요. 엄마 때문에 취직할 때 불이익을 받았다고 원망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리어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요. 아무도 나를 몰라보는 삶. 박순자 박사는 죽었고 지금은 그냥 폐지 줍는 할망구일 뿐이죠.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무엇일까요? 도둑을 맞는 것?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평생 갈고 닦은 실력을, 내가 밤새워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고 그것으로 성공하는 걸 지켜보는 것.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인생을 바꿔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가씨, 무슨 말을? 할머니, 저는 돈이 좀 있어요. 부동산으로 번 돈이요. 근데 오늘 할머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가진 이 돈을 제대로 쓰고 싶어졌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1,000만 원 드릴게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1,000만 원을? 네, 조건 없이 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가 다시 연구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가씨, 나는 이미 늙었어요. 70대 할망구가 무슨 연구를?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직도 저 책들을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 아니에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요.
나는 아직도 밤마다 설계도를 그려요. 폐지를 주우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해요. 새로운 구조, 더 나은 설계,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거예요. 할머니는 아직도 엔지니어예요.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천재 엔지니어예요.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그런데 나는 이미 업계에서 매장당했어요.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요. 그럼 증명하시면 돼요. 할머니가 진짜 천재라는 걸. 어떻게요? 새로운 작품을 만드세요. 10년 전보다 더 뛰어난 설계를. 그러면 세상이 다시 할머니를 알아볼 거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아가씨, 설계를 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해요. 전문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하고, 그런 거 다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1,000만 원이면 충분하죠? 하지만 작업할 공간도 없어요. 나는 고시원에 살거든요. 그것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작은 공방이라도 하나 얻어 드릴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날 믿어주는 거예요? 표절자, 사기꾼이라고 낙인 찍힌 늙은이를? 할머니, 저는 할머니 눈을 봤어요. 그 눈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억울함과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에요. 할머니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날 믿어주네요. 할머니, 다시 시작하세요. 세상에 증명하세요. 할머니가 누구인지. 나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폐지 줍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날, 저는 할머니께 명함을 드리고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가시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이틀 후, 저는 할머니를 만나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연구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작업하세요. 6개월치 월세는 제가 미리 냈어요. 아가씨,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거요. 저는 최신 노트북과 CAD 소프트웨어를 건네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벌써 이렇게 발전했네요. 할머니는 컴퓨터를 켜자마자 능숙하게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시네요. 몸이 기억하나 봐요. 이 감각,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날부터 할머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 제가 오피스텔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컴퓨터 앞에서 설계 작업에 몰두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응? 아, 아가씨, 몰랐네요. 지금 몇 시예요? 저녁 8시예요. 점심은요? 아, 깜빡했네. 작업에 집중하다 보니 벽에는 손으로 그린 설계도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도면들. 제 눈에는 암호처럼 보였지만 할머니에게는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할머니, 뭘 만들고 계세요? 반도체 검사 장비의 핵심 부품이에요. 기존 제품보다 정밀도를 50% 높이고 가격은 30% 낮출 수 있는 설계예요. 정말요? 그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직은 모르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할머니는 컴퓨터를 조작하며 복잡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3D 모델이 돌아가고 수많은 숫자들이 흘러갔습니다. 됐다.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요. 이 설계가 실제로 작동하면 업계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럼 특허 신청하세요. 특허. 그래요. 이번에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특허 출원을 마쳤고 시제품 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가씨, 시제품을 만들려면 최소 3천만 원이 필요해요. 정밀 가공을 해야 하는데 제가 투자할게요. 할머니,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번엔 제가 투자자를 찾아볼게요.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몇몇 투자사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무슨 기술 개발을, 경력이 30년 전에 끊겨 있네요. 현장 감각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중소기업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박사님, 혹시 30년 전 한국기계공학연구소에 계셨던 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당시 신입연구원이었습니다. 박사님이 개발하신 기술, 그게 사실은 박사님 작품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알고 계셨어요? 네. 김 팀장이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었거든요. 우리 같은 신입들이 뭐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박사님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박사님의 새 프로젝트에 투자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아가씨, 세상에 날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날 믿어주는 사람이. 6개월 후 할머니가 개발한 시제품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성능 테스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기존 제품 대비 정밀도 55% 향상, 가격은 35% 절감. 업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대체 누가 만든 거야? 특허권자를 보니까 박순자? 이름이 나치근데 설마 30년 전 그 박순자 박사?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국기계공학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박사님, 올해 우수 기술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가씨, 나를 시상식에 초대한대요. 당연하죠, 할머니. 할머니는 천재니까요. 시상식 날, 할머니는 제가 사들인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70대의 나이지만 그 자리에 선 할머니는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관객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팀장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할머니는 단상에서 김 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억울하게 이 업계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기술을 누군가 훔쳐갔고, 저는 표절자라는 누명을 썼죠.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30년 동안 저는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 기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여기 섰습니다. 할머니는 상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짓밟혔지만 포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제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폐지를 줍고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김 팀장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박사, 오랜만입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 이사님, 30년 만이네요. 저는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 설계를 훔친 것도, 제 인생을 망친 것도 다 알고 있죠. 김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 박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 양심이 할 일이죠.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 뒤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0년 전 할머니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박 박사가 억울하게 쫓겨난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설계를 도용한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30년 전의 특허는 재심의를 거쳐 할머니의 것으로 인정받았고 김 팀장은 회사에서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복수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30년을 잃었어요. 남은 시간을 복수에 쓰고 싶지 않아요. 대신 할머니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기술은 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 특히 여성 연구자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특허 수익금 일부로 새 출발 기술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연구자들에게 연구비와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재단이었습니다. 1년 후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연구실을 운영하며 젊은 연구자들을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아가씨, 여기 좀 보세요. 할머니는 제게 신문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70대 천재 엔지니어의 감동 실화. 영화로 제작된다. 제 이야기가 영화가 된대요. 믿어지세요? 당연하죠. 할머니. 할머니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극적이니까요. 아가씨, 그날 골목길에서 날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리어카를 끌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00만 원은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희망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그날 비겐 골목길에서 만난 폐지 줍는 할머니. 그분이 사실은 한국 기계공학계의 전설이었다는 걸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30년간 묻혀있던 천재가 다시 빛을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연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가끔 전화가 옵니다. 아가씨, 이번 주에 또 새로운 특허 하나 나왔어요. 70대에 이렇게 바쁠 줄 몰랐네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빛을 잃은 재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바꿉니다. 할머니는 이제 또 다른 박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재단을 통해 매년 10명의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가씨, 알아요? 제가 도운 연구자 중 한 명이 이번에 국제학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누군가를 도울 거래요. 자기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겠대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은 계속 커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10사람에게 전달되고 10사람의 믿음이 100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곁에도 빛을 잃은 재능이 있을지 모릅니다. 포기한 꿈, 묻힌 재능, 잃어버린 자신감.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그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한마디든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켠 한 사람의 불빛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과 상황은 극적 효과를 위해 재구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